이슈K 시간입니다. 전북에서 폭염특보가 열흘 넘게 이어지며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폭염, 온열 질환을 비롯해 여름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처법 짚어보겠습니다. 전북소방본부 119 대응과 박용성 구조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 구조팀장 박용성입니다. 네, 요즘 그야말로 날씨가 숨이 턱 막힌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전북에서도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네, 폭염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급대가 출동한 폭염 환자 통계를 살펴보면 2020년도 80건에서 2024년 271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벌써 6월 기준 50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작년 대비 2배 이상 발생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연령대로는 고령층이 매우 취약한데요. 60대 이상이 전체 폭염 환자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생 시간대는 12시에서 6시까지가 전체 62%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내에서는 지난 7월 6일에 폭염 환자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처음 발생하여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온열 질환 예방법과 대처법 저희도 뉴스에서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폭염과 온열 질환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설명해 주시죠. 네, 폭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폭염 취약 시간대인 12시에서 6시까지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네. 꼭 야외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면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 밖에도 얇고 가벼운 옷, 챙이 넓은 부재로 체온이 상승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특히 어지러움증, 두통, 메스꺼움 이런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 그늘로 가서 휴식을 취해 주셔야 되고 그래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119에 신고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요즘 열대야도 이어지지 않습니까?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전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도 늘 텐데 그렇다고 또 안 틀 수는 없잖아요. 열대야 극복 방안과 전기 등 안전사고 예방법도 설명해 주시죠. 네, 열대야는 일일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경우로 열대야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냉방기구를 적절히 사용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 및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다만 카페인 음료나 알코올은 숙면에 방해가 되므로 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열대야로 인해 에어컨, 선풍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기 화재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어컨을 사용하실 때에는 실외기에 환기가 잘 되어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 멀티탭의 경우에는 하나의 멀티탭에 여러 기기를 사용하는 문어발식 사용을 주의해 주시고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또 외출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콘센트를 다 빼고 외출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제 물놀이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물놀이 안전사고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물놀이 사망사고는 하천이나 계곡이 특히 위험하다고 하는데 바닷가나 하천, 계곡 이 장소별로 주의할 점이 있습니까? 네, 폭염이 계속되면서 물놀이 계획을 많이 하실 텐데요. 장소별로 위험 요소가 조금씩 다릅니다. 네. 계곡의 경우에는 집중호우 시에 물이 불어나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 무릎 높이였던 수심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얼음기 이상으로 불어나게 되며 물살 또한 굉장히 빨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천의 경우에는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거나 물이 소용돌이 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지정된 장소에서만 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음주 수영은 절대 금지이며 매년 다슬기 채집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바닷가의 경우에는 해류나 너울성 파도 등을 주의해야 되며 해루질을 하시는 경우에는 만조 시간을 꼭 확인하여 주시고 2명 이상이 함께해서 안전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네. 하천이나 계곡은 특히 안전요원을 두기도 한계가 있어 사고 우려가 더 클 텐데요. 만약 물놀이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네, 주변에서 순환사고를 목격한 경우에 직접 들어가서 구조하는 것은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를 하시고 튜브나 긴 막대기 등 주변에 있는 물건을 이용해 구조를 시도해야 됩니다. 익소자를 구조한 경우에는 의식이나 호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되며 119에 신고하시면 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서 심폐소생술 지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익수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심정지 상황이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발생한 경우이므로 심폐소생술을 하실 때 인공호흡을 같이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민들의 안전한 여름을 위해 전북 소방본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구급차 109대와 펌뷸런스 117대의 폭염 장비 9종을 적재하여 폭염 구급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119 상황실에서는 구급 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응급의료 상담, 병원 안내, 초기 응급처치 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에 급증하는 순환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주요 해수욕장, 하천 계곡 12개소에 7월 4일부터 8월 17일까지 119 시민수상 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물놀이 안전수칙에 대한 소방 안전교육과 홍보도 진행하고 있으며 임실에 있는 119 안전체험관에서 물놀이 및 생존 수영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도민 모두 많이 힘드실 텐데요. 그래도 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과 실천이라고 생각됩니다. 올여름 폭염, 물놀이 안전수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숙지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안전수칙들 잘 기억하셔서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